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1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됐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AI주들은 또 노이즈가 살짝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부 AI 제품 판매 목표를 하향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회사 쪽에서 이제 부인했습니다만은 이 내용 좀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4,000포인트 일단 돌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자동차, 조방원, 금융, 건설 등등의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메인 주도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이 노이즈가 있는 날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라갔는데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가고 러셀 2000이 더 강하게 올라갔죠. 기술주 쪽보다는 그 외 종목들이 강했다는 이유인데 실제로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라갔으니까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하락한 거는 AI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뭐 테크주,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가 나왔고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았던 이유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셧다운 이슈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에서 채용을 또 줄이고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가격 지수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부담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기 딱 좋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금리는 확실하게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괜찮았습니다. 뭐 마벨테크, 아메리칸 이글, 달러트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또 향후의 실적도 좋아질 거야. 우리가 보통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실적 전망도 또 긍정적으로 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최근에 AI 노이즈, 그다음에 관세 문제, 저소득층은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가 다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뭐 실적이 괜찮다라고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안도감 이런 쪽으로도 또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초반에 시장이 좀 부진했었는데 그 디인포메이션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일부 제품이 그러니까 AI 제품이 저 생각보다 안 팔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판매 목표를 하향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쪽에서는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거의 뭐 캐비넷에스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좋게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나쁘게 보면 그림자 의장단.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1월 되면 도대체 캐비넷의 의장이냐 파월의 의장이냐 두 사람이 메시지를 반대로 냈을 때는 시장이 혼란스러워할 거다. 채권 시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일부에서는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반대되는 입장이 자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시장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리딩방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암호화폐도 개선되고 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인도 이제 93,00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지표 보면 ADP 민간 고용이 줄었어요. 원래 이제 한 5천 정도 늘어날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고용자 수가 49명 이하 정도 되는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러트닉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두고 이거는 이제 셧다운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일부 일시적인 어떤 고용 축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회복될 거야.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는 이제 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 구매 담당자들한테 전달 대비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주문 어때요? 고용은 어때요? 가격은 어때요? 재고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일단 좋아졌습니다. 전달보다. 뭐 약간 0.2 이 정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가격 지수가 내려갔어요. 가격 지수가 지난달에 70이었는데 65.4, 그러니까 6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가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고용 지표하고 맞물려서 고용은 부진하고 가격 부담, 인플레이션 부담은 덜하고 그러면 금리는 내려가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빅테크는 오늘 부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했는데 뭐 이런 것들 그 올라간 종목들을 먼저 보면 뭐 마벨테크, 아메리칸 이글, 달라트리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알파벳은 이런 가운데도 올라갔잖아요. 자회사 웨이모 자율주행 테스트 지역을 3개 지역 더 추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자율주행 관련된 실적이 연결이 또 되겠구나 이런 기대로 올라갔고 테슬라가 오늘 플러스가 난 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로봇 사업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로봇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빠졌는데 이건 일단 AI 노이즈 때문에 빠진 게 1차.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HBM을 AI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있고 또 AI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비자 사업은 사업부를 철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그쪽에서 하지 말고 AI에 집중해 이렇게 하라는 건데 뭐 일부 분석가들은 이거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아닐까 이렇게 되면 매출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쪽이 있어서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 AI 제품 판매 목표를 하향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떴거든요. 이렇게 떴는데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여기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우리 거 좀 사라 이렇게 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 그럼 이걸 사면 도대체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냐 가격도 비싸던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품을 사용했다가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 사람이 하다 보면 오류를 검증하고 이런 걸 할 텐데 여기서 오류가 나오면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그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나 싸면 상관없는데 고가 제품 들고 와서 이거 팔아달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쉽게 못 사더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 영업이 일부 좀 어려워진다더라.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 업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가격 부담도 일부 있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회사 쪽에서는 바로 부인했어요.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AI가 투자 대비 성과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다시 자극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디인포메이션이 약간 의심되는 건 있어요.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 오라클 노이즈 나올 때도 여기서 때렸던 걸로 시작은 여기서 발단이 된 거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AI주들은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오늘 올라갔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 자릿수 넘어가는 낙폭은 하락장 전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코인은 최근 들어서 20% 이상 하락하는 사이클이 빈번하게 나왔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조정은 일상이야. 그래서 뭐 이런 하락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84,000달러까지 빠졌다가 거의 10,000달러 정도 올라오는 그런 반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높은 변동성은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이죠. 예,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4,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21선은 1개월 동안 만들어졌던 이슈 추세선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어떤 강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극복을 했느냐 아니면 그 이제 좋았던 재료가 깨졌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최근에 한 달은 AI 버블론 금리 부담 뭐 이런 거 등등이었잖아요. 일단 이런 거를 극복해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이 앞으로는 계속 정해라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재료에 대해서 완전히 넘어간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찜찜한 건 ADR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인데 이게 120 가면 과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 정도 되면 과열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나빠진다는 의미보다는 상승 종목이 줄어들 거다. 이제는 다음 주 정도 됐을 때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 거로 보여서 차별화 장세, 코스피는 이제 차별화 장세 쪽으로 이제 과정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선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은 금융투자가 매수한다. 11월 중순부터
금융투자는 배당 때문에 이제 매수가 기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만 매수를 해주면 대형주 수급은 계속 좋아져요. 예,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는 또 매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대형주들은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들만 매수해주면 어지간하면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안정적인 매수세,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930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3년 동안 저항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원스럽게 돌파해서 950을 넘어가면 오히려 1000은 되게 쉽게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상당히 치열한 구간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코스닥이 그 지금 3분기 연속 올라갔거든요. 3분기 연속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4분기 연속 올라가는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제 기억에 두 번인가?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 그 전에 한 번인가 더 있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한 시장의 어떤 강세가, 이제 뭔가 큰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이번에 활성화 정책이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내년도 1분기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투자자들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고민 해결해 주는 게 뭐냐? 주포와 주도주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수해 준다라면, 아, 예전에 한참 좋을 때만큼 내년도 1분기까지 더 밀고 가겠구나라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나오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 종목, 그다음에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 수준, 이걸 보여드리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뭐 95%예요. 지금 현재 성과가. 이거는 제가 보는 건 대신증권에서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 보는 메뉴로 들어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증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신증권 HTS 쓰니까 이제 거기선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현재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컨디션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뭐 종목들 보시면 뭐 현재 보고 있는 종목 업적으로 보면 뭐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로봇주가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이 뉴스를 외국인들이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행정명령 이슈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로봇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제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 AI 버블론이 일주일째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전보다 오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아시아의 이제 ETF 자금이 한국 쪽으로 이제 아시아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 관련해서 한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금융투자가 연말엔 계속 매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뒷받침해주면 대형주들이 일제히 다 오르지 못해도 적어도 순환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코스닥이 좀 주춤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자리라서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종목 장세니까 대형주,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기관들이 매수해 주는지, 이런 업종별 수급 동향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역대 최대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순매도로는 16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매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다음 달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탑5 보면 다음 달 다 올랐어요. 지금 현재 이번 달 플러스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매도 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일단 통계적으로는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으면 그 돈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팔아서 미국으로 가냐. 물론 환율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매도에 비하면 환율이 폭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샀다라는 거예요. 주식 팔고 채권으로 일부 이동을 했다. 그래서 한국 채권이 미국보다 오히려 안전자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기사로는 그런 식으로도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자금을 빼서 나간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한국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주식을 좀 줄여서 비중 조절을 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사가지고 한국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어들진 않은 것 같다. 뭐 이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반대로 채권에도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11월에 많이 판 거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되게 많이 추워졌거든요. 저 어저께 잠깐 나갔다 깜짝 놀랐는데 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활동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프면 주식도 다 귀찮아져요.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이번 달 목표 7만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